1968년 명목 GDP 순위 세계 4위 영국, 그리고 같은 해 1인당 GDP 198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의 정부는 영국 더 타임스지에 광고 하나를 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05년 서울에서 신문을 창간한 분에게 훈장을 드리고자 찾고 있으니 연고자는 런던의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러나 신문 한쪽 구석에 자그마한 글씨로 적힌 이 광고는 국가의 가난함과 국력을 대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를 본 더 타임스는 안쓰러워 보였는지 오히려 기사를 작성해 대신 홍보해 주는데요.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영국인에게 감사를 표하려 한다. 1905년 신문을 창간해 일본의 한국 지배에 저항하다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에 추방당한 것 말고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리고 며칠 후 도로시라는 여성이 자신의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런던 한국 대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저는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어니스트 베델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이들은 베델의 손자, 손녀이자 저의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 17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가 무역상으로 큰 돈을 벌었던 그는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런던의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 자격으로 대한제국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 즉 한반도 침략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조선 왕조로부터 착취당하는 조선인들을 해방시켰고, 이들은 일본의 지배를 기뻐한다며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조선말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가의 생명 역시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은 일본의 주장대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여행담에서도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일본의 주장대로 조선인들은 조선 왕조로부터 해방되고 일본 통치에 행복했을까요? 베델은 일본의 선전과 다른 일본의 실제 통치 모습에서 한담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같은 통신원이었던 코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서 국문판과 영문판을 분리해서 별도 발행하며 일제의 통치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을사늑약 당시 을사오적을 대상으로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었고, 일본의 항무직 개강권 요구 저지, 헤이그 특사 파견 보도, 경청사 사지 10층 서탑, 약탈 보도 등 다방면에서 일제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본질과 해석 등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는 나의 수백 마디 말보다도 신보의 기사 한 줄이 더 힘이 세다 며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대한매일신보가 가졌던 언론의 힘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베델의 활동을 막기 위해 영국에 압박을 넣어 재판장에 베델을 세우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로 호송되어 3주간의 근고 생활을 하고 경성으로 돌아왔지만 끝내 제대로 된 대우 없이 일제의 온갖 압박을 받으며 홀로 싸우다 1909년 향년 36세의 신부전증으로 요절하게 되는데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색해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며 죽는 순간에도 대한독립과 조선인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가족들은 베델이 죽자 조선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무역상으로 큰 돈을 벌었던 베델이었지만 신문 창간 및 반일 활동 등으로 많은 돈을 써버려서 남은 가족들은 빈털터리였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베델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들의 가난에 떳떳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베델의 아들은 아버지 없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아버지처럼
요절을 해버리고 아내인 도로시는 남겨진 자녀들을 키우다 한국 정부가 낸 베델 광고를 보고 대사관을 찾아온 것이죠. 한국 정부는 그녀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건네며 베델의 헌신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렇게 50여 년 동안 끊어졌던 베델 일가와 대한민국의 인연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자 이들 가족들은 한국으로 초대해 한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행사와 한국 관광을 즐기며 여전히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의 손을 잡고 대사관을 방문했던 아들과 딸 역시도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요. 몇 차례 한국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던 베델의 손녀 수전 제인 블랙 여사는 한국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는 1995년 제인과 친구였던 캐설린 씨는 친구 따라 한국 초청여행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녀 역시 제인과 함께 국가보훈처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으로부터 조지 루이스 쇼라는 인물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할머니 성도 쇼인데 혹시? 낯선 이곳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름을 듣게 된 캐설린 씨는 영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조상일지도 모른다는 낮은 확률의 조지 루이스 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조지 루이스 쇼는 청나라 복건성에서 태어난 아일랜드계 영국인으로 출생 자체를 아시아에서 그리고 성장 역시 청나라에서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인과 결혼을 하고 며느리 역시 일본인 며느리를 맞이할 정도로 동양화된 인물인데요. 그는 청나라 봉천성, 봉황청, 안동현에서 무역회사 겸 선박업 회사인 이륙양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1 운동이 발생한 후부터 그는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회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 사무소를 설치해서 임시정부와 조선 사이 연락책을 수행하며 무기 운반, 군자금 전달, 안전가옥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일제의 지적적인 위협이 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끝내 꼬리가 밟히는 바람에 일제로부터 내란죄 명목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까봐 풀려났지만 일제의 감시와 압박에 사업 실패와 정착 실패를 겪다가 194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쇼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사하려 했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끝내 전달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캐서린이 조지 루이스 쇼를 조사하면서 자신의 비출이 조지 루이스 쇼의 반계 자손임을 알아내고 결국에는 직계 자손까지 찾아내어 자신이 겪은 일화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한국 정부에도 전달되었죠. 그리고 1963년 전달하지 못한 건국훈장 독립장을 2012년 조지 루이스 쇼의 손녀 마조리 허칭스를 초청하여 전달함으로써 감사함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조그만한 광고 문구에서 시작된 우연과 우연이 겹친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는 결국엔 더 많은 후손과 재조명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독립에는 많은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도움을 받으며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연시 여길 때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은 그 어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혐오와 편가르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니스트 베델과 조지 루이스 쇼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마음에 사랑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